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림난 자은영TV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1500번째 시간으로 이별에 관하여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별에 관하여 구미심리상담센터. 누군가를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 떠내보내야 한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경험입니다. 하물며 그것이 단순한 이별이 아닌 영영 그 사람들 물리적으로 볼 수 없게 된다는 것의 아픔은 말로 그것을 다 표현할 수 없겠죠. 사별은 고통스럽지만 일반적인 경험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나 상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죽음에 대해 거의 생각하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전 세대보다 죽음을 자주 만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 형제나 자매, 친구 또는 친척의 죽음은 어린 시절이나 10대 시절의 삶의 공통된 부분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손실은 일반적으로 나중에 생애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픔에 대해 배울 기회가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느끼는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무엇이 정상인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경험을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었을 때 무엇인가 대처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개인이며 슬픔의 방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이 슬픔을 겪으면서 공유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슬픔을 경험하는 방식. 우리는 어떤 종류가 되었던 상실 후 슬퍼하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후에 그것은 가장 강력할 것입니다. 슬픔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1년의 연속되고 오랜 기간 경험하는 감정입니다. 그 감정들로 인한 상처가 앙을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으며 사람마다 자신의 속도로 그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오랜 기간 자신과 함께한 사람을 위한 슬픔이 생길 수도 있지만 사산이나 유산을 했거나 아주 어린 아기를 잃은 사람들도 같은 방식으로 슬퍼합니다. 그들은 같은 종류의 보살핌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슬픔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감정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은 특정한 순서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한 후에는 때때로 느낌이 돌아올 것입니다. 아물었다고 생각했다가도 다시금 찾아오는 감정에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완전히 예전과 같은 감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아직 단 하나조차도 그것에 대해 받아들이지 못했다기보다는 자연스러운 감정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생각하세요. 거대한 충격,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가 사망한 후 대부분의 사람은 실제로 일어난 일을 믿을 수 없는 것처럼 충격을 받습니다. 그것은 설령 죽음이 예상되더라도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서적 무감각함은 친척과 연락하고 장례식을 조직하는 것과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 모든 중요한 현실상황적 준비를 마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현실적인 느낌이 너무 오래 지속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인의 시신을 보는 것이 이를 극복하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장례식이나 추도식은 일어난 일의 현실이 실제로 스며들기 시작하는 행사입니다. 시신을 보거나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만 이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 당시 장례식에 가기에는 너무 고통스럽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미래의 이것에 대해 후회합니다. 고통스러운 감정이 싫다고 회피하는 것은 다른 방식의 고통을 낳을 뿐입니다. 상황을, 감정을 마주하고 그것에 대해 깊이 받아들이세요. 한번 가지고는 부족할 수도 나중에 또다시금 감정이 피어날 수 있지만 감정이 깊이 한 번씩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정서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부정. 하지만 머지않아서 무감각함이 사라지고 그 속에 거부감으로 찰 수 있습니다.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을 알고 있어도
상실에 대해 자신을 설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신은 죽은 사람을 갈망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불가능하지만 어떻게든 그들을 찾기를 원합니다. 이로 인해 긴장을 풀거나 집중하기가 어렵고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습니다. 꿈은 매우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심해지면 어떤 사람들은 길거리, 공원, 집 주변 함께 시간을 보냈던 곳 어디를 가든 사랑하는 사람을 보았다고 느낍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과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는 너무나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영과 영이 아는 것의 차이와 같죠. 그러기에 이것과 관련하여 슬픔이 찾아온다면 그것은 평소보다 덜하는 수식어로는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고 지속적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생기는 과정과 그것을 해소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앞으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분노와 죄책감. 이 시점에서 당신은 또한 죽음을 막지 못한 의사와 간호사들, 친구와 친척들, 심지어 죽어가면서 당신을 떠난 사람에 대해 매우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상황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자신에게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일반적인 느낌은 죄책감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그 사람에게 말해주고 싶거나 행하고 싶었던 모든 일들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를 다르게 함으로써 어떻게든 죽음을 먹을 수 있다거나 해주지 못한 것들을 아쉬워하며 그것을 곱씹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죽음은 일반적으로 누구의 통제를 벗어난 것이며 유족에게 이를 상기시켜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스러운 질병으로 사망한 것에 대해 안도감을 느끼면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 안도감은 자연스럽고 이해하기 쉽고 매우 일반적인 것이기에 그것으로 인해 죄책감을 크게 느낀다면 너무나도 자신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비애. 이 동료의 상태는 보통 혼자 있기를 원할 때 조용한 슬픔이나 침묵의 시간과 함께 옵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감정의 변화는 주위의 친구나 친척에게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상황이 발생하고 나서의 슬픔의 정상적인 부분 중 하나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덜 불안한 느낌이 들지만 우울증이 더 자주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잃어버린 사람의 기억을 되살리는 사람, 장소 또는 사물에 의해 촉발된 슬픔의 경련을 다시금 겪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이 명백한 이유 없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 이해하기 어렵거나 당황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슬픔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공유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멀리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피하는 것은 본인의 미래를 위한 문제를 저장할 수 있기에 자신의 상황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를 오히려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몇 주 후에 가능한 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시간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는 마치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사실 당신은 아마 당신이 잃어버린 사람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함께했던 좋은 시간과 나쁜 시간을 반복합니다. 이것은 조용하지만 죽음을 받아들이는데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기 사별의 치열한 고통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울증이 줄어들고 다른 것에 대해 생각하고 미래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일부를 잃었다는 느낌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파트너를 잃었다면 다른 커플을 함께 보거나 행복한 가족의 미디어 이미지를 통해 새로운 독신 생활을 지속적으로 상기시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삶의 일부가 사라져도 다시 온전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이 지난 후에 당신은 때때로 당신이 잃어버린 사람이 여전히 당신과 함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수용. 이러한 다양한 경험은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방식으로 중첩되고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 중 대부분은 1, 2년 내에 큰 사별에서 회복됩니다. 슬픔의 마지막은 죽은 사람을 놓아주고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기분이 좋아지고 수면이 개선되며 에너지가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당신은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오며 성욕도 돌아옵니다. 이 모든 것을 말하자면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은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죽음을 다룹니다.
어떤 공동체에서 죽음은 삶의 삶과 죽음의 연속적인 순환의 한 단계일 뿐입니다. 마침표라기보다 애도의 의식과 의식은 매우 공개적이고 시연적이거나 사적이고 조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문화권에서는 애도 기간이 고정되어 있고 다른 문화권에서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권의 유족이 느끼는 감정은 비슷할 수 있지만 표현 방식은 매우 다릅니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상을 조금씩 경박합니다. 가끔씩 그리운 마음이 들거나 할 수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일상에 커다란 문제를 겪을 정도의 감정은 환기되지 않습니다.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 글과 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 감정을 추스리고 상황이 호전됨을 느낍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감정이 남아 지속적으로 스스로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